20년 전 제 딸을 찾아주고 사라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 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자신의 미래를, 꿈을, 인생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영웅이 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면접장에서 다시 만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당시 32살 동화섬유라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내 정미와 딸 수진이 이렇게 셋이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5살이었고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어서 제가 수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갔어요. 아빠,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인형 달라고 할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장난감 코너에서 잠깐 다른 물건을 보는 사이에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안내 방송을 했고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혹시 따님 찾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5살 여자아이인데 분홍색 외투를 입고 지하 3층 주차장 쪽에서 우는 아이를 봤습니다. 따라오시죠. 청년은 저를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어두운 주차장 구석, 차 밑에 웅크리고 있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청년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청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 지하 정비소에서 일합니다. 순찰하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청년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연락처라도 남겨주십시오. 나중에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그분을 꼭 찾아야 해.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해야지. 하지만 백화점 정비소에 연락해봐도 그런 직원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백화점을 찾아다녔고 주변 정비소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저는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평생 갚지 못할 빚이 하나 새겨진 채로 살아가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25살 대학 졸업반이 됐고, 저는 동아섬유를 떠나 대기업 태양전자의 임원이 됐습니다. 인사 담당 전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청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태양전자는 올해 생산직 관리자를 특별 채용하기로 했어요. 학력보다는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이었습니다. 제가 면접위원장을 맡았고 5명의 임원이 함께 면접을 진행했어요. 다음 지원자 입장시켜 주세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45살쯤 돼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민호입니다. 목소리도 그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료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다른 임원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자동차 정비 경력이 20년이시네요.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위는 없으신가요? 옆에 앉은 인사부장 김태준이 까다롭게 물었어요. 김태준은 50살의 베테랑 부장이었지만 학벌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20년 동안 배운 게 많습니다. 대학 진학은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김태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강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절 알아봤을 텐데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면접이 계속됐습니다. 2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일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직을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비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고령으로 은퇴하시면서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45살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니. 면접이 끝나고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평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민호는 탈락입니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단순 노동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생산 담당 상무 박철수가 반박했습니다. 박철수 상무는 60살의 현장 전문가로 실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었어요. 경험이요? 동네 정비소에서 기름이나 갈던 경험이 우리 첨단 생산 라인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강민호 씨의 이력서를 자세히 보면 단순 정비가 아닙니다. 공장 기계 유지 보수, 생산 설비 관리, 안전 관리까지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입니다.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강민호 씨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어요. 정실 인사라는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회의는 팽팽했어요.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명 중 3명이 찬성해야 합격이었어요. 결과는 2대 3. 강민호 씨는 탈락이었습니다. 저와 박철수 상무만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20년 전 수진이 실종 사건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연히 같은 날짜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교통사고, 중상 어린이 기적적으로 회생.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고 당일이 바로 수진이가 실종됐던 그날이었고 사고 장소도 그 백화점 근처였습니다.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익명의 청년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까지 동행해 초기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청년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 측에 따르면 25살가량으로 보이며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의무기록실에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1999년 12월 24일 응급실 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어린이 건을 찾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을 뒤져 한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당시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중증 두부 손상으로 입원했고 치료비는 누가 냈습니까? 익명 기부로 처리돼 있습니다. 당시 입금 기록을 보니 500만 원이 입금됐네요. 1999년에 500만 원이면 청년에게는 거금이었을 겁니다. 혹시 입금자 정보가 남아 있습니까? 통장 사본이 있는데 예금주가 강민호로 돼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민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기적적이었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텐데. 저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청년은 제 딸을 구하고 나서 또 다른 아이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어요. 아마 대학 진학 자금이었을 거예요. 꿈이었을 미래를 포기하고 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저는 당장 강민호 씨를 만나야 했어요. 인사팀에 연락해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강민호 씨, 저 태양전자 인사 담당 전무 한재석입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민호 씨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구두는 닳아서 뒤축이 헤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면접 결과가 안 좋아서 따로 부르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호 씨,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실종된 제 딸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커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날 이후 사라지셨습니까? 왜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당신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죠. 대학 진학 자금까지. 강민호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르는 아이를 위해 당신 인생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따님을 찾아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아이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함께 가셨군요. 네. 근데 부모가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이는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근데 수술비가 없다고. 저는 그냥 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 전부를요? 네.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대학 가려고 모은 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보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신 겁니까? 어차피 공부 머리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는 게 저한텐 더 맞았습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당신은 희생하신 겁니다. 강민호 씨가 겸연쩍게 웃었어요. 희생이라뇨?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면접장에서 왜 저를 못 본 척 하셨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전무님은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저는 이 모양이잖아요. 당신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민호 씨를 반드시 우리 회사에 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면접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재투표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사장 오승환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오승환 사장은 65살의 노장 경영인이었습니다. 한전무 무슨 일인가? 사장님, 이번 생산직 관리자 채용권에서 제고해야 할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20년 전 제 딸을 구해준 일, 교통사고 아이를 살린 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일. 오승환 사장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 그런데 한전무, 이건 정실 인사가 될 수 있네. 압니다. 하지만 사장님, 우리 회사 경영 이념이 뭡니까? 사람 중심 경영입니다. 강민호 씨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특별 면접을 한 번 더 보세. 내가 직접 참여하겠네. 다음 날 강민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겠답니다. 예? 저 이미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재심사 기회입니다. 꼭 오십시오. 면접 당일 강민호 씨는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다른 옷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면접실에는 오승환 사장과 저, 그리고 박철수 상무가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김태준 부장도 배석했습니다. 강민호 씨, 앉으시게. 사장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한전무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20년 전 일 말이야. 강민호 씨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정실 인사입니다. 개인적 인연을 채용에 반영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 말도 일리가 있네. 사장님이 강민호 씨를 봤어요. 강민호 씨, 자네는 왜 20년 전 그런 선택을 했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 도와주었을 겁니다. 자네 대학 갈 돈이었다며?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그 순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결과는 어땠나? 아이는 완치됐습니다. 지금은 28살이 됐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나? 강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면접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오승환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자네는 누군가? 청년이 강민호 씨를 봤어요. 이분,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강민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저 기억 안 나시나요? 20년 전 교통사고 당했던 김동현입니다. 면접실이 숨죽였어요. 김동현이라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태양전자 연구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사내 게시판에서 강민호 씨가 면접 보러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은인이신 거예요. 자네가 그 아이였나?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저는 8살 때 차에 치여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해 주셨어요. 병원비도 대주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김동현이 강민호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 숙였어요. 평생 찾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호 씨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김태준 부장도 할 말을 잃었어요. 사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강민호 씨 합격입니다. 아니, 합격이 아니라 특채입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민호 씨는 그렇게 태양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생산 2부 설비 관리 팀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첫 출근 날 저는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놨어요. 이게 뭡니까? 20년치 이자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강민호 씨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전무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저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 딸을 한번 만나 주십시오. 따님을요? 네. 수진이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내 정미와 딸 수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수진아, 너 기억나니? 5살 때 백화점에서 길 잃었던 거. 수진이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어렴풋이요. 무섭고 어두웠던 것만 기억나요. 그때 널 찾아준 분이 계셨어. 아빠가 평생 찾던 그분을 다시 만났단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강민호 씨 이야기를, 그가 희생한 것들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기적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그분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자. 주말에 우리는 강민호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강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이었어요. 아마 이번 만남을 위해 처음 마련한 옷일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25살 아가씨가 된 수진이를 보며 강민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수진이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은희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 후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무슨 일 하니? 저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합격했어요. 와, 선생님이 되는구나. 축하한다. 은희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도. 강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그날 밤 강민호 씨를 배웅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이제 그만 혼자 사십시오.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십시오.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민호 씨가 쓸쓸히 웃었어요. 전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됐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설비 고장을 누구보다 빨리 해결했고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전무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소개팅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전무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 강민호 씨는 좋은 분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어요.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43살 이혜진 씨였습니다. 이혜진 씨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강민호 씨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주례를 섰어요. 신랑 강민호 씨는 제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20년 전 제 딸을 구해주셨고 또 다른 아이의 생명도 구하셨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강민호 씨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도 타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제 강민호 씨가 행복할 차례입니다. 이혜진 씨, 이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식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 씨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 숙였어요. 전무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영웅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래요. 좋은 분이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우리 수진이도 언젠가 저런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럼요. 우리 딸을 누가 키웠는데?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저는 그에게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아니, 갚은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20년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